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홈피트니스 기업 펠로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계를 이끌고 있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절대 강자입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답게 주가가 가파르게 성장 중입니다. 펠로톤은 2019년 9월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이후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2020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80% 상승했습니다. 범위를 조금 좁혀서 코로나 확산으로 주가가 폭락했던 3월을 기준으로 하면 약 334% 상승했고요. 매출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을 보면 2017년 2억 1,900만 달러, 2018년 4억 3,500만 달러, 2019년 9억 1,500만 달러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2020년 매출을 무려 17억 9천만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한화로 약 2조 1천억 원인데요. 또 2021년 매출을 26억 6천만 달러로 예측했습니다. 거의 매년 1.5배의 성장률이니 시장에서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펠로톤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검색을 저희 구글링 한다, 택시 부르는 것을 우버 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세인지 약간은 감이 오셨을까요? 네, 펠로톤은 홈피트니스라는 용어 그대로 집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비와 콘텐츠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2012년 지금의 CEO인 존 폴리가 창업했는데요. 존 폴리는 운동 매니아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고정식 자전거를 타고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운동하는 스피닝을 앞세워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소울사이클이라는 헬스클럽 체인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육아 때문에 오프라인 수업에 점점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집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3월에 펠로톤의 가입자 수가 이 소울사이클의 가입자 수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을 보겠습니다. 먼저 펠로톤의 사업 모델은 애플과 넷플릭스로 압축이 됩니다. 야, 뜬금없이 이게 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외신에서 펠로톤을 설명할 때 피트니스계의 애플, 피트니스계의 넷플릭스라고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기준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로톤은 우선 운동기구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하드웨어 매출이 전체의 79%가량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펠로톤이 판매하는 운동기구는 두 가지인데요. 실내용 자전거와 흔히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트레드밀입니다. 가격은 자전거가 2,245달러, 트레드밀이 4,295달러입니다. 펠로톤 운동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기구 앞쪽에 22인치짜리 대형 터치스크린과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스크린을 통해 라이브 또는 녹화된 피트니스 영상을 보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기구에는 미니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어서 분당 회전수, 달린 거리, 속도, 심박 등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라이브 강좌의 경우는 이 정보가 강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강사는 이를 확인해 가면서 재원님 더 밟으세요 하는 식으로 이용자의 이름을 불러서 응원해 주거나 운동 강도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펠로톤에서 제공하는 신나는 음악이 더해지면 집에서 운동하고 있지만 마치 고급 헬스클럽에 와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결국 펠로톤의 자전거와 트레드밀은 운동기구이기도 하면서 운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펠로톤이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은 운동기구를 팔아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콘텐츠를 팔기 위한 판깔기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이런 것이 애플의 생태계 전략을 닮았다고 해서 펠로톤이 피트니스계 애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치 애플이 최근 하드웨어 가격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애플 TV, 애플 뉴스, 애플 아케이드 등 애플 제품에서 구동되는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하드웨어 기업에서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드웨어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 그 위에서 구동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판매한다는 전략. 실제로 펠로톤의 운동기구 구매자 92%가 펠로톤의 콘텐츠를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태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번엔 넷플릭스 측면입니다. 지금은 콘텐츠 매출 비중이 20%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존 폴리 CEO도 우리는 운동기구 회사가 아니라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회사로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펠로톤이 넷플릭스와 비슷한 점은 월 구독료를 받고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운동기구를 소유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강좌가 가능한 커넥티드 피트니스 요금제는 월 39달러, 운동기구가 없어도 명상, 요가, 스트레칭 등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구독 요금제는 월 12.99달러입니다. 펠로톤이 넷플릭스를 닮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추천 시스템입니다. 마치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작품을 추천하는 넷플릭스처럼 펠로톤도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 습관을 고려해 운동을 추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많이 나가고 운동 시간이 긴 사람에게는 유산소 프로그램을, 평소 운동을 즐기지만 짧은 시간만 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인터벌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는 식이죠. 자, 애플처럼 생태계를 만들고 넷플릭스처럼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펠로톤의 성장 비결인데요. 이제는 이거 참 펠로톤스럽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펠로톤만의 강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홈 피트니스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지루함입니다. 집에서 실내용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 텐데요. 정말 지루하죠.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좀 운동을 미루기도 하고요. 운동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지루함은 펠로톤은 라이브 강좌로 돌파했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펠로톤의 라이브 강좌는 단순히 라이브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강사에게 피드백을 받는 인터랙티브 강좌입니다. 집에서도 지루하지 않게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혼자 운동한다는 느낌도 거의 들지 않고요. 그래서 전체 구독자의 50% 이상이 규칙적으로 라이브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라이브 강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이 넘게 운동을 이끌어가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펠로톤을 하는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라이브 강좌를 진행하는 인스트럭터, 즉 강사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발을 하는데요.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스카웃을 해오기도 하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기도 합니다. 피트니스 자격증은 기본이고 엔터테이너로서의 자질이 있는지도 검증을 한다고 하네요. 2020년 현재 32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강사들의 캐릭터와 이력이 모두 겹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사 하나하나가 모두 주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인데 덕분에 모두 각자의 개성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강사들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합산이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2만 명이니 강사 하나하나가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모두 셀럽인 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촬영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과 런던에 850평 규모의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방송사, 영화사 출신의 전문 스태프들을 고용해서 라이브 중계를 맡긴다고 하네요. 촬영 일주일 전부터 강사와 촬영 감독, 음향 감독 등이 함께 모여서 시나리오 회의를 하고 반복해서 리허설을 해서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하루 최대 50개의 라이브가 진행이 되고 월 950개 이상의 고품질 운동 콘텐츠가 누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강점은 강력한 커뮤니티 기능입니다. 펠로톤의 라이브 강좌는 1대1로 진행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 강좌에 참여한 회원들끼리도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이 리더보드인데요. 강좌에 참여한 다른 회원들의 운동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른 회원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보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하고 강사가 응원하는 회원의 이름을 터치해서 하이파이브 기능을 통해 응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도 나중에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자주 강좌에서 마주치는 회원은 친구 추가를 해서 이후에 운동을 할 때 아는 척을 할 수도 있고 친구가 듣는 강좌에 나도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개인화한 경험을 중시하면서도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과 소셜 활동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과 딱 들어맞는데요. 이런 밀레니얼이 펠로톤의 주 이용자가 되면서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관심사를 가진 동료끼리 느슨하지만 강력한 커뮤니티를 구축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운동이다 보니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펠로톤만의 강점을 정리하면 회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콘텐츠를 이끄는 강사진을 엄격하게 선발하고 브랜딩해서 강좌에 참여하는 회원들을 커뮤니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강점들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펠로톤 콘텐츠의 구독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 중인데요. 올해 5월에 구독자 100만 명 돌파를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94% 성장한 것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구독자 성장세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고객 충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선 펠로톤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구독자당 월간 운동 횟수가 2017년 8.5회에서 2020년 17.7회로 대폭 늘어났고요. 멤버십 유지율 역시 2019년을 기준으로 92%에 달합니다. 오프라인 헬스클럽의 유지율이 71%인 것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고객 이탈률 역시 1%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콘텐츠,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와 적극적인 투자가 펠로톤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이런 급성장의 한 축에는 분명히 코로나19 사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내 피트니스 센터가 모두 문을 닫은 것이 펠로톤과 같은 홈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오프라인 피트니스 센터가 개장하게 되면 홈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식어버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외신이나 투자 보고서 등을 살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펠로톤만이 아니라 홈 피트니스 시장 전체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티크 피트니스 트렌드입니다. 부티크 피트니스란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모델인데요. 넓은 공간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가져다 두고 자유롭게 운동하는 헬스클럽 대신에 작은 규모의 부티크에서 요가, 스피닝, 필라테스 등 운동을 전문 강사와 함께 짧은 시간에 고강도로 소화하는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재미있는 운동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인데요. 2010년대 들어서 유행이 가속화했고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전체 헬스케어 시장의 2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펠로톤의 모델이 된 소울사이클 역시 이런 부티크 피트니스의 일종이고요. 펠로톤도 흔히 헬스클럽을 집으로 옮겨왔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부티크 피트니스를 집으로 옮겨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더라도 지금 형태의 오프라인 헬스장은 펠로톤의 직접 경쟁 상대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의 질과 위생인데요. 사실 여러 사람이 장비를 돌려서 사용하고 땀과 침 등 분비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헬스클럽의 경우에 위생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코로나19 사태 초반부터 헬스클럽이 우선적으로 문을 닫게 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홈 트레이닝은 운동의 퀄리티 면에서는 완전히 오프라인 헬스클럽을 대체하지 못했었는데요. 펠로톤은 기술을 결합한 라이브 강좌로 홈 피트니스의 퀄리티를 확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헬스클럽만큼 충분한 운동이 가능해졌고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위생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후에도 헬스클럽 대신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트렌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가격 경쟁력 면도 살펴보겠습니다. 펠로톤의 자전거는 2,245달러, 트레드밀은 4,295달러죠. 한화로는 약 260만원, 그리고 500만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야, 이건 실내 운동용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펠로톤의 미래를 전망할 때 등장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만 놓고 보더라도 이 가격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 가운데서는 평균보다 조금 위에 있는 가격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펠로톤의 제품은 단순히 실내용 자전거가 아니라 펠로톤의 컨텐츠를 위한 디지털 디바이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펠로톤이 제공하는 39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에 자전거는 월 59달러, 트레드밀은 월 111달러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매달 컨텐츠 구독료 39달러를 합쳐도 자전거는 월 97달러, 트레드밀은 월 150달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한 조사에서 피트니스에 관심 있는 미국 성인의 지출 금액이 월 평균 155달러라고 하니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 수준에서는 충분히 지불 가능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펠로톤은 최근 고객층이 35세 이하, 연소득 10만 불 이하로 확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 같은 하드웨어 생태계 전략과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판매 전략, 그리고 독자적인 콘텐츠 제작과 커뮤니티 구축으로 홈 피트니스 선도 기업이 된 펠로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아직 펠로톤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어서 한국에서도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기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